그래서 107에 보시면 1번 재무제표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부채도 과거 겁니다. 네.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모요,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일단 올바른 거죠.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1번은 왜 틀렸냐면 현재 사건이 아니고 과거예요. 네, 왜냐면 자산이든 부채든 다 과거 겁니다. 왜냐면 내가 돈이 있어. 그럼 왜 돈이 있죠? 과거에 일했으니까 돈이 있는 거 아닐 거예요. 투자를 하든가. 네, 그래서 현재 게 아니고 언제 거라고요? 과거 거.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은 저기 보시면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에 맞고 거기 보시면 미래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의무예요. 왜냐면 현재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미래에도 갚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차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 차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길면 안 좋아요. 그래서 2번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 수량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혼합법. 그래서 나하고 마. 정답 몇 번이요? 네, 2번. 요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 보통 무슨 성 자산? 현금성.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선일자 수표는 수표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어요. 토지는 저기 투자 목적이면 투자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하면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한 거 우리 뭘로 처리하죠? 네,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은 모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 우리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은. 4번도 모든 때문에 틀린 겁니다. 감가상각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1번은 모르겠고 2, 3, 4는 맞춰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그 다음에 5번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분개할 줄 아셔야 돼요. A사 보시면 50만원이 얼마 됐죠? 70만원 됐어요. 50이 얼마 됐어요? 70.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 50이 아니고 20. 20만원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B사 주식. B사는 이렇게 돼요. 30만원이 20만원 됐어요. 그러면 얼마 내려갔죠? 10만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3번 단기중 A사로부터 현금 배당 받았대요. 현금 5만원, 배당금 수익 5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만원짜리를 30만원에 팔았어요. 현금 30, 단기매매증권 25, 비싸게 팔았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분개를 했는데 네, 그냥 그거 보고 요건 이익이야 손해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20만원 이익이고 10만원 손해고 배당으로 5만원 받았고 얼마 비싸게 팔았죠? 5만원. 그래서 정답은 20만원 1번. 근데 분개가 되면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어려워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액면이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채 할 때 요거는 외우라 그랬어요. 사채 발행할 때 액면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 하는데 유효 이자율법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그래서 액면 금액이라는 건 액면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바뀌어요. 액면 금액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그냥 컨트롤 F로 열심히 치세요. 그러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1번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이익금. 3번의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요금. 그 다음에 8번. 8번은 앞으로 풀 때 계속 나오는데 쉬운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무슨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수익적 지출.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인데 결론은 자산 처리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 아니면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올해 거는 줄어드는데 내년 거는 늘어나요. 왜냐면 올해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내년에 비용 처리할 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네, 원래는 올해 비용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올해 거, 일부는 언제 거죠? 내년 거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몰아주면 내년 금액은 어떻게 돼요?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9번은 외워놓으세요. 거기 메모런가에다 밑줄 치시고 메모런가 나오면 맨날 이렇게 씁니다. 이미 발생한 원가. 그래서 옛날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 승용차 구입 결정을 함에 있어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 기존 거는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죠. 그 다음에 2번 과거 의사결정. 이거 옛날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폐기를 했는데 기계장치를 산 거는 현재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새로운 화물차예요. 그러면 새로운 화물차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그리고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접.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무슨 비?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 이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조업도에다 밑줄 치세요. 조업도 나오면 맨날 적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은요 감소. 뭐 할 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단위당은 증가해요, 일정해요? 일정하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계속 나와요. 시험장 가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틀렸으면 다시 숙제하시고.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그 다음에 재료는 모두 투입. 그 다음에 가공은 고르게 투입.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두 투입은 완이 1800개예요. 말이 몇 개죠? 300개. 그래서 2100개. 근데 슬프게도 다 2100개예요. 맞죠? 그 다음에 1800개 더하기 300개 70%면 210개. 그래서 2010.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런 거는 꼭 잘 맞춰주시고.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 원가. 그래서 우리 요 문제 맞추시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T자. 뭔자요? T자.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단기 총에 총 있죠? 총 있으면 긴 거 적는다, 짧은 거 적는다. 짧은 거. 그래서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 다음에는 그냥 적으면 돼요. 15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기초 80, 그 다음에 기말 13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30.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필요 없죠?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단기 제품은 70만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얼마예요? 70. 그러면 150에서 30 빼면 얼마죠? 120. 정답은 3번. 이거 틀리신 분은 연습하셔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T자 잘 외워 놓으십시오. 왜냐면 이거 잘 내요, 시험에.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면세. 그래서 우리 면세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립니다. 뭐라고 적어 드리냐면 면세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환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책 면세, 여성용 생리용품 면세, 학원 면세예요. 그 다음에 택시는 꼭 필요해요? 아니죠.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택시 타시고 카드로 긁으시면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찍힙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신고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20일 이내에요. 그 다음에 2일 이내에 발행해 줘야 되고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일단 1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 때 했던 건 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죠.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1기 확정은요? 4월이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 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맞고요. 4번에 별표 3개 쳐넣으세요. 요거 좀 어렵게 낼 때 내거든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한다가 아니고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조건 25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무조건 25일에 맞추려면 그만둔 날로부터 25일이어야 돼요? 다음 달 25일이어야 돼요? 다음 달. 왜 그러냐면 1일날 그만둘 수도 있고 30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일날 그만둔 사람은 26일날 내야 되고, 맞죠? 5일날 그만둔 사람은 30날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이 며칠로 끝나셔야 돼요? 25일.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건 좀 어렵게 낼 때 한 번씩 내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정. 정답은 3번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여기 회사 등록. 뭐 이렇게 푸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여기 회사 등록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에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종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상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장이면 주소잖아요. 주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주주는 없죠.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실무, 그리고 이론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합격을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시험장 가셔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찍은 게 맞아줘야 편하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공부해도 우리가 다 아는 게 나온다라고 100%가 없어요.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찍은 것 중에서 한 2-3개 정도 맞아주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그분이 잠깐 왔다 가셔야 돼요. 찍신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하면 되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842 치고 견본비 있죠. 현금 적요 2번 가셔서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 이런 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죠. 거래처별 무슨 이월이요? 초기 이월. 여기 오셔서 외상매출금액 홍금전기 3,000, 금강 1,00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서 삼신 3,000, 하나 2,6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으러 온 가서 없으니까 F2 대호 얼마요? 2,500. 끝.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생산부 영업부. 그 다음에 우리 생산부 나왔으니까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요 순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원가 가셔서 200을 얼마로 바꿔요? 전력비를 420으로 바꿔요. 그리고 누구 적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9,650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일단 제품 매출 원가 가서 여기 9,430이 아니고 얼마죠? 9,650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고쳐요. 9,650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여기 보시면 수도광열비 있죠. 300이 아니고 얼마예요? 110.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찾는 거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제일 밑에다 치세요. 그러면 가요, 알아서.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단기 순이익.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면 8,790을 적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잉여금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를 고쳐요. 8,790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적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예요? 134500을 또 써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고쳐요. 네, 여기를 134 얼마요? 500. 그리고 차익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러면 4점. 그 다음에 문제 2번 일반적. 7월 3일은 거기 보시면 계약금 줬습니다. 우리 먼저 주는 거 뭐라 그러죠? 네, 선급금. 얼마 먼저 줬어요? 60만원. 누구한테 줬냐면 세모.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서 줬죠? 6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줄 거예요? 다음에 줄 거죠. 다음에 주는 건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수료 2%.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8월 1일 날 원래 받아야 될 게 얼마 있었어요? 350. 무슨 카드? 하나카드. 2%는 수수료래요. 그러면 800번대 수수료 비용. 2%면 얼마예요? 7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다? 343만. 되셨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 빼놓고 900번대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몇 번대예요? 5 아니면 8이에요. 그 다음에 8월 16일은 이거 어렵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급여형. 확정 무슨 형이요? 급여형. 네. 확정 이거 풀려면 두 가지 아셔야 돼요. 확정 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금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근데 거기 보세요. 지문에 보시면 충당부채 있다 없다? 없다. 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으면 무조건 퇴직급여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손충당금은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 아니면 뭐죠? 대손삼각비 아니면 기타의 대손삼각비. 요걸 아셔야 이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2분 영업부니까 800번대 무슨 급여? 퇴직급여. 880.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이면 어디에서 빠져나간다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답 보면 대충 요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는데 처음 풀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래. 그래서 이거 내신 분은 약간 작정하고 낸 거예요. 이 문제는 틀리라고. 그래서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월 23일 길게 빌렸죠? 길게 빌린 거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이자 얼마 줬어요?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안 뜨는데도 정부대로 치면? 퇴직 치면 떠요. 아니 오타 나서 그런 거예요. 네. 절대로 안 뜰 리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퇴직 치면 여기 있잖아요. 네. 안 뜨는 이유는 하나예요. 항상 오타 나서. 오타 나면 안 떠요. 그리고 맞게 쳤는데도 안 뜰 때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간혹 가다가 난 분명히 맞게 친 것 같은데 안 뜰 때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 계속 치지 마시고 그때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하세요. 이게 간혹 가다가 꼬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잘못 쳐서 그런 거예요 그랬었는데 진짜 안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10번 중에 9번은 오타가 맞아요. 9번은 오타가 맞고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에서 문제 생겨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갔다가 다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월 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1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400 다원. 차변에 어음 받았대요. 무슨 어음? 받으러. 얼마요? 300. 나라가 아니고 다원. 그 다음에 몇 년짜리요?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 100만원. 여기도 어디요? 다원. 그래서 거래처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에서 총 6개잖아요. 3개는 맞춰야 됩니다. 네. 3, 4개 정도 맞춰야 돼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 그 다음에 11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세. 제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취득세 언제 내요? 네, 살 때. 그래서 차량 운반부.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40만.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5개 이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실무 문제가 총 6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실기에서 6개 이내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하나씩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이 3개죠. 거기에서 몇 개 맞추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2개. 네. 근데 문제 2번이 6개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5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맞았다. 그러면 2개 더 올려야죠. 그러니까 몇 개든 상관없어요. 이따 가면은 수정은 2개죠.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1개. 네, 그렇게 해서 6개 이내 틀리고 그 다음에 이론은 5개 이내 틀리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 나오면 뭐죠? 영세죠. 그래서 8월 17일 매입의 영세 직지 역 차변의 원재료 얼마치 사셨어요? 1,500. 그 다음에 500만원은 뭘로 줬어요? 어음 줬죠? 주는 어음 지급업. 받으면은요? 받으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얼마요? 1,000만. 그 다음에 8월 28일은 제조부 직원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부 직원이면 뭐죠? 네, 복리 후생비. 8월 28일 날 매입 과세 이진 여가 아니고 부. 왜 부예요? 종이니까. 그리고 부는 아무 말도 안 떠요. 네, 아무 말도 안 뜨는 게 부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5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세금 10%니까 10만원. 그 다음 대변에 미지 급금 얼마요? 110. 그 다음에 9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입의 현과 우리 여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여부 체크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만. 우리 자동차 고치는 거 뭐죠? 네, 차량 유지비. 근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그래서 22,000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들였다? 현금.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안 틀릴 생각 하세요. 9월 27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건 외우세요.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무조건이에요. 뭐예요? 면세. 뭐 나오면요? 계산서. 그래서 매입의 면세 대한역. 우리 책 뭐라 그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 그래요? 네, 도서 인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얼마요? 20만원. 그 다음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빚이 급금.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9월 30일은 어디에다 밑줄 칠까요? 네. 몇 cc?
2000cc. 그럼 몇 cc 넘었죠? 네, 1000cc 넘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입에 뭐여? 불공. 그 다음에 세무여. 차변에 우리 저기 빌려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써놨어요. 임차료라고. 무슨 료요? 임차료.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인데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래서 77만원. 그 다음에 미지 끝 얼마요? 77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월이래네. 10월 15일. 우리 자동차에 공급한 제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돼서 반품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의 과세 우리여. 그리고 반품되면 분계 똑같이 하는데 금액에다 뭐만 것이라고요? 마이너스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두 번 연습하면 어느 정도 틀은 잡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과 요 정도면은 한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네. 근데 특히 메인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좀 입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연습을 좀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일반 전표보다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 그래서 1번 보시면 7월 6일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팔고 받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뭔서요?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 받을.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300인데 상명.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외우라 그랬어요. 배서 나오면 뭐요? 네, 받으럼. 요거는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 그리고 일반 전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삭제. 어디에다 입력이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매입 과세에 한국전력 역 차변에 500번대 전력비 11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줬대요. 12만 얼마요? 1,000원. 끝. 그래서 요 정도면은 두 개 다 맞출 확률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두 개 다 맞으면은 다른 쪽에서 두 개 틀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 1번은 수동, 2번은 뭐예요? 자동, 3번도 자동, 2번에 별표 3개. 그래서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 입금에 1년 이내. 우리 1년 넘던 게 1년 이내 되면 뭐 기억하라 그랬죠? 네,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5천 대안, 그 다음에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부채. 여기도 어디요? 대안.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
그래서 요 정도는 연습하셔서 시험 때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면 장기 차입금 나오면 나올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화 아니면 이거. 근데 주로 장기 차입금 나오면 요게 많이 나와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거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예, 12월 31일. 그래도 뭐 차대변은 넣을 줄 아시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2번은 같이 할 거예요. 2번, 3번은 여기로 오세요. 결산 자료 입력. 몇 월에서 몇 월? 1월에서 12월. 그리고 2번에 왜 별표 3개냐면 무형자산이에요.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무형자산은 남은 금액에서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맞추실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만 그래요. 유형자산 아니고 무형만.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지금 거기 얼마 남았대요? 2,400 남았대요. 얼마 남았대요? 2,400. 원래 내용연수 몇 년이죠? 5년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전기 말이니까 전기에 한 번 했잖아요.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게 2,40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5년에서 한 번 했으면 몇 년 남았죠? 네, 4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4년. 그래서 4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600입니다. 이거 대부분 5로 나누는데 5로 나눠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 5로 나누냐면 이게 산 게 2,400 주고 샀대. 그러면 5로 나누는 게 맞아요. 왜냐면 처음 샀을 때는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번 한 게 2,400이고 몇 년 남았다 한 번 해서 4년. 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입력은 대빵 쉬워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거기 무슨 건이요? 무형자산이 무슨 건? 특허건이라고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특허건 치면 가요. 특허건으로. 무형자산 터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무형자산 가시면 특허건 뜹니다. 찾으셨나요? 얼마 넣으라고요? 네, 600.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은 별거 없는데 왜 600인지를 이해하셔야 시험장 가서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 더 연습을 하세요. 3번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스크롤 바.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거기 선납세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얼마 있죠? 680을 옆에다 그대로 쳐요. 아니요, 그 바로 옆에 칸. 예. 그래서 680, 68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다가는 얼마를 넣으셔야 되냐면 거기 지문에 법인세 얼마래요? 1350. 그러면 좀 전에 얼마 넣었죠? 680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670 나와요. 얼마 나와요? 670. 밑에다 치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시험장 가서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그냥 연습 안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고난이도에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밑으로 쭉 내려서 선납세금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지문에 법인세 얼마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 더해요? 빼요? 빼요. 빼서 나머지 금액 넣으시면 돼요.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번 틀리는 거는 이해해요. 왜냐면 2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틀릴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장난 잘 쳐요. 5년으로 할 거냐 4년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네, 무슨 추가? 네,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면 6점이 빵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거 보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자동 결산 번개 완료. 꼭 저거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 이거 최근에 비슷한 거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어요. 1번에.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재. 현재 나오면 재무상태표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오면 무슨 용? 네, 제출용. 요거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나면 맞출 수 있어요. 무슨 용이요? 제출용.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오셔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무슨 용? 제출용. 그럼 이렇게 떠요. 요 두 개를 더하세요? 빼세요? 빼요. 왜요? 차이 물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284, 609, 빵빵빵 빼기 92, 823, 빵빵빵 하면 191, 786, 빵빵빵.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무슨 용이요? 제출용.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2번은 부가세인데 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부가세 신고서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일단 여기로 들어와 보세요. 신고서로. 신고서 들어오시고 몇 월에서 몇 월? 예,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가 두 개예요. 네, 1번하고 몇 번 있죠? 5번. 왜 이렇게 두 개를 더하셔야 되냐면 거기 지문에 과세라는 말 없어요. 그리고 영세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만 있어요.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매출액 중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51, 730 빵빵빵 더하기 38, 450 빵빵빵 하면 390, 180 빵빵빵이 답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잘 틀립니다. 이것만 써요. 대부분. 요거. 네. 맞죠? 왜요? 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밑에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쓰려면 지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과세라고 나와야 돼요. 지문에.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과세.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부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은 뭔가 장난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여기에서 장난친 게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문제 장난 안 쳤으면 1번만 쓰면 얘가 답인 거잖아요. 그럼 거의 다 맞췄겠죠.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공부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보는 건 맞는데 공부는 열심히만 하면 되지만 시험은 좀 꾀도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예, 왜냐면 상대방도 우리한테 꾀부리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나한테 무슨 장난을 치는지 문제를 보고 그걸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 시험이 좀 더 쉬워지는 건데 그걸 파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왜 틀렸나 확인하고 틀릴 수도 있죠 뭐.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혜상사. 우리 회사예요? 거래처예요? 네, 그러면 어디예요? 거래처 원장. 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오셔서 6월 1일에서 6월 30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혜 상사. 얼마예요? 4천만원. 그리고 왜 차변일까요? 네, 외상매입금 결제하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부채의 감소 어느 변? 차변. 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가장 베스트. 정리하세요.